자, 계속합니다. 자, 남아있는 내용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 안 나왔던 내용을 이제 얘기할게요. 자, 일단 보기차기식이라는 맨 이상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보기차식이 일단 뭐냐면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된 다항식을 얘기해요. 자,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짝수차항이라는 건 뭐도 포함이냐면 상수항도 포함이에요. 자, 인수분해하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과제에 나가는 거에 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만 한번 탁 하고 지나가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x의 제곱을 a로 치환을 하는데 치환까지 괜찮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식으로. 자, 그리고 왜 x의 제곱을 치환할 거는 문제를 보면 알아요. 잘 봐라. 보기차식이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x의 4제곱 쉬는 시간을 하니까 확실히 정신이 말똥말똥하네. 배년 수업을 쉬는 시간 끝나고 할까 해 자꾸. 일부러 나 오늘 일부러 시작하자마자 이거 쭉 하려다가 좀 바꾼 건데 끊었잖아 지금. 뒤에 하는 게 나아요? 뒤에 하는 게 나아요? 그래? 집중이 앞엔 잘 안 돼? 알았어. 고려해볼게. 자, x의 제곱. 대답 좀 해버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나 혼자 떠드는 수업이 되면 당연히 졸리지? 얘기 좀 하란 말이야. 지금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끄덕끄덕이라도 하랬잖아. 고문아. 알았어? 그래, 그런 걸 하란 말이야. 자, 짝수차항인지 잘 봐. 4차니까 짝수지. 2차니까 짝수지. 상수항은 사실 차수가 없어. 뭐 유치하게 빵차항이라고 그래.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진 않는데 어쨌든 상수항 포함해서 짝수차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기차식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됐어요? 근데 왜 x제곱을 치환하냐면 주어진 식이 x의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고 3x의 제곱은 그 자체로 x의 제곱이니까 공통부분이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x제곱을 치환하는 거야. 자, 그냥 a로 바꾸자. 그러면 a로 바꾸면 주어진 식이 a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자, 뒤에 뭐라고 써졌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돼요, 안 돼? 되지? 1, 2로 쪼개면 되잖아. 자, 따라서 간단한 거 빨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끝난 거야. 인수분해 됐어요.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 치환한 문자는 답이 안 쓴다며. 그러니까 x제곱도 집어넣어야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다. 안 어려운 거야.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지. 자,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 치환을 해보려고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요. 응? 인수분해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데 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식의 꼴로 변형을 해라. 그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형하면 뭐가 좋을까? 이거 합차공식이지. 합차공식 인수분해 무조건 되지 않니? 그럼 주어진 식을 합차공식 형태가 되도록 변형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자, 그게 또 정형화 돼 있어. 잘 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기차식인지 확인해보자. 4차 짝수, 2차 짝수, 상수항은 짝수가 없고 보기차식이지. 시도해봤어. 치환을 했어. 바꿔봤어. 자, 그러면 얘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고 8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쟤처럼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저 방식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식을 합차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바꾸라고 했는데 핵심은 이거다. 야, a의 제곱만 놓고 보면 a가 그냥 어떤 문자의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지 않냐?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제곱한 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항식의 제곱 빼기 다항식의 제곱꼴로 식을 변형하래.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이 되려면 우리는 알아.
완전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말 그대로 주어진 식이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잖아. 주어진 식은 완전제곱식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변형하겠다는 거야. 잘 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8인데 이게 4가 되면 완전제곱식이 되니 혹시? 한번 확인해 볼래? x의 4제곱 완전제곱식 돼야 안 돼? 잘 안 보여요? x제곱을 a로 바꿔봐보면 처음이니까 바꿔볼게.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4지 완전제곱식이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네. 예수분해 되네. 자,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중에 하나 맞는 거야. 근데 잘 들어. 내가 지금 어떻게 바꿨어? 여기 마이너스 8이었는데 왜 내가 마이너스 4로 바꿨죠?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완전제곱식이 되잖아. 근데 이 식은 당연히 원식과 다르지. 그럼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얘랑. 그럼 잘 봐. 잘 봐. 내가 설명기에 쓴 거잖아. 이것과 같으려면 여기 뭔가 더 써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8x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을 다시 써주면 얘 더하기 얘 하면 이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 식과 이 식하고 똑같아. 맞니? 그러면 잘 들어라. 뒤에 있는 거 빼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야. 물론 a는 x제곱이었지.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또 뭐가 주냐면 4x제곱 자체가 2x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리고 부호가 빼기잖아. 잘 들어.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합차공식 구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변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 강제로 바꾼 거지 이렇게. 뭐를 건드렸어? 1차항의 1차항은 아니죠. x제곱 앞에 개수를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4로 강제로 바꾼 거야. 자, 근데 이게 정형화된 패턴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주어진 식이 있었는데 자, 분석해보자. 답은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순서를 써줄까?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지. 맞니? 그럼 변형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다항식을 무조건 하나 더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다시 빼. 그럼 잘 들어라. 이 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다가 4x의 제곱을 더한 거야. 자, 4x의 제곱을 잘 들어.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4로 바꿨잖아. 그럼 마이너스 8에다가 4를 더해야지 마이너스 4가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더했다고 쓴 거야. 그 다음에 원식과 같으려면 이 녀석을 억지로 더했으니까 다시 빼줘야 된다고. 그래야 원식과 같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4x의 제곱이 어디 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와 있는 거란 말이야. 더한 건 계산해버려서 쓰고 뺀 건 뒤에다가 잡아 빼서 쓴 거야. 순서가 무조건 똑같은 걸 더했다가 빼게 돼 있어. 이 방법밖에 없어. 저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또 하나 팁을 줄게. 뺀 숫자 있죠? 아까 변형 어떻게 했어요? 완전 제곱식 됐지. 2x의 전체 제곱. 내가 원하는 건 합차공식의 구조가 돼야 되다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완전 제곱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그러면 더했다가 뺀 숫자 중에 뺀 게 뒤에 빠져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 더하거나 뺀 숫자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알겠어요? 네, 뺀 숫자가 뒤에서 자체적으로 B제곱꼴로 바뀌어야 돼요. 자, 처음이니까 조금 생소해. 근데 연습하면 돼. 자, 됐나? 자, 그러면 인수분해 안 했구나. 자, 그럼 이거 바꾸자.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바꾸는 건 우리 알지 않니? 그래서 더한 거 쓰고 뺀 것도 쓰는 거야. 뺀 거. 야, 계속 해야 돼.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야. 정확히 일단 안 나왔던 방식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사실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해야 된다. 원래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예제를 하나 하면 돼요. 자, 이거 좀 자리가 없어서 지울게. 자, 더하고 뺀 숫자가 무조건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무조건 순서는 더했다가 빼게 돼 있어요. 이 방법 아니면 없습니다. 자, 볼래?
자, 요거 해보자. x의 4제곱. 자, 요거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x제곱 치환하면 인수분해 제처럼 안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 해야겠죠? 똑같은 숫자를 더했다가 빼내. 더했다가 뺀 숫자가 뭐가 돼야 돼? 지수수로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럼 여기다 뭔가 더해보자. 더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뭔가 더했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 얘처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는 마이너스 12x제곱이 숫자가 뭘로 바뀌면 완전 제곱식일까? 그걸 물어보시면 10 마이너스 13이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x제곱을 하나 더해버려. 잘 들어? 완전 제곱식이지. 무조건 이러면서 40배? 몇 배? 원칙과 똑같아야 돼. 자, 그럼 더한 숫자는 누구랑 계산해? 얘랑 계산해. 이 10이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이 되면서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야. 왜 되는지도 확인해 볼래요? x제곱이 x제곱의 제곱이니까 쟤처럼 치환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x제곱을 a로 바꾸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이죠. 사실은요 치환 안 해도 눈에 보여야 돼요. 알았나?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이지 이거.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까 지웠구나. 그 중에 a의 제곱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에 더했다가 뺀 숫자 중에서 뺀 숫자 안 썼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야 아니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자, a는 물론 x제곱이죠. x의 제곱, 자 이거 더한 거 먼저 쓰고 이번엔 뺀 거 하나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방심하지 말라고.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는? 되죠?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되잖아.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알겠지? 자, 확인. 얘는 가로가 4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딱 여기서 더 없어요. 알겠지? 책에 나와 있는 거 이 정도가 다니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숫자 계산 응용하는 거 다 있었어. 곱셈 공식 우리 다항식 계산에 숫자 계산하는 거 이미 한번 해봤어. 인수분해도 있어. 여기도 똑같이 있어. 자, 활용하는 거 2개만 한번 해보자. 자, 방금 숫자 얘기했잖아.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하자. 자, 인수분해 공식을 써가지고 숫자 계산을 편리하게 한번 해보자. 얘는 근데 사실 그냥 곱하기 해도 답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당연히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눈에 띄는 게 2018이 겹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018을 치환해서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식을 이렇게 봐. 2018은 x고 2016은 2018보다 2가 작지. 그럼 x-2라고 해도 괜찮네. 분자는 8이 2의 제곱이거든. 아, 세제곱이거든. 그럼 분자가 x의, 아이고, 여기 하나, 이거 세제곱 같은데. 세제곱이네.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되잖아. 잘 봐. 분모는 전개해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제곱. 분모는, 분자는 뭐야? 세제곱. 자, 이거 아까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이었다. 이거. 니네 곱셈 공식 외웠던 거 반대로 하는 거야. 이거였어. 자, 집어넣어봐. x가 a고 a, b가 2야. 집어넣을게. 그러면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되네. 대입했어. 할 수 있겠죠? a, b 자리에다가 x랑 2 집어넣은 거야.
자, 공식조차 모르면 못 풀지 당연히. 자, 그럼 보니까 분자분모에 똑같은 게 있지? 달라. 그래서 x 플러스 2만 남으니까 x에다가 2018을 집어넣으면 5회나 나오네. 됐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쉽게 계산하는 건 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치환도 치환이지만 인수분해 공식이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집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숙제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오늘 수업해주는 건 사실 책에 없는 내용까지 끄집어내서 하는 건 없어. 딱 책에 있는 것만 하는 거야.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미리 알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다 보면 사실 개념 수업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 하는 인수분해는 딱히 막 더 얘기해줄게. 심화 과정 들어가면 있기는 한데 벌써부터 그걸 할 수는 없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적어준 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곱셈 공식에서 도형이 있었잖아. 자, 인수분해도 도형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식이 자 AN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BC는 0. 자, 근데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학원 교재에 이 문제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좌변만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자, 기억을 떠올리죠.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중상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 있었어요. 저 활용 과정에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항을 2개씩 나눠서 인수분해하는 방식, 3개 하나씩 나눠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서 근데 얘는 2개로 돼. 자, 근데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뭐라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따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거 따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A로 묶었어. 그럼 A-C가 되면서 마이너스 B로 묶으면 B-C가 되는데 문제는 공통인수 부분이 안 생기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세 번째 거, 두 번째, 네 번째 걸 짝을 한번 치고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자, 이렇게 나눠서 인수분해 하면 돼. 그럼 이거 합차죠. 집중해서 잘 봐. 뒤에 있는 건 C가 공통인수지. 근데 마이너스 C로 묶어봐.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돼서 아까랑 다르게 공통인수가 생겨. 이번에 제대로 찾은 거야. 자, 그러면 묶어내야지. 공통인수를 볼 것도 없이 묶어내는 거야. 묶어냈더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한 게 뭐죠? 좌변 계산한 거지. 그럼 이게 는 0인 거야. 잘 들어라. 이미 2차 방정식 풀 때 이거 니네 해 어떻게 찾았어? 이거 0 만드는 값 찾았지? 이거 0 만드는 값 찾았죠? 그래서 x는 1 또는 2라고 찾았죠? 이유가 뭐야?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지 전체가 0이 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인수분해가 좌변이 돼서 풀 건데 그럼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 이게 0일 때 또는 요게 0일 때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의미가 있어. 잘 봐라. 잘 봐라. 첫 번째 게 0이 되려면 A-B는 0이니까 정리하면 A랑 B랑 같다가 나와. 근데 두 번째 게 특징이 있단 말이야. 잘 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설명해 줄 거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0이 되려면 C만 이항하면은 A 플러스 B는 C가 돼요. 해석해보자. ABC가 뭐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 잘 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더했더니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똑같아. 무슨 문제가 생겼죠? 삼각형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니는 알잖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야?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말 꼬였다.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 되지. 합친 게 같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위배되다 보니까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괄호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0이 돼야 돼? 앞에 있는 노란색 식이 0이 반드시 돼야 돼.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왜? 결과가 0이라고 써있잖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라 해. 얘는 0이 안 되니까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자, A랑 B랑 같죠? 그럼 해석하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네.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지. 그래서 이등변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미까지 해석해야겠건 나오는 거야. 자, 이건 절대로 연결 수 없어. 자, 됐나?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 한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거.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 보기차식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지금 인수분해했을 때 설명했던 과정들이 있잖아. 뒤에 2차 방정식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방정식 단원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또 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 미리 하나 다 해주는 거야. 물론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야.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 번호가 빨간색이야 그냥. 인수정리 공부했죠 우리? 그게 또 나온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미션이야 우리. 해봐야 돼.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책에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됩니다. 고는 높을 고자예요. 그럼 차수가 높다는 뜻이야. 그럼 고차식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되게 단순하다. 야, 고등과정이지. 중학교 3학년 때 몇 차식까지 공부했어? 인수분해라든지 방정식만 얘기해보자.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밖에 공부 안 했죠. 함수도 2차 함수까지밖에 공부 안 했죠. 그러면 차수 입장에서 뭐 차수를 언급하게 되면 니네한테 현재까지 편한 식은 2차식까지는 편해. 근데 차수가 더 올라가 버리면 어색하지. 그런 것들을 다 고차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어색한 식들. 2차를 넘어가는 3차 이상의 식. 고차식의 의미 좀 알아야 됩니다. 3차 이상의 식은 다 고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써주고 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해야 되는지 순서를 좀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책에는 거의 결론식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공부가 사실은 잘 안 돼. 야, 그럼 제일 먼저 이거 좀 기억해봐야겠다. 인수정리 어떻게 됐었어요?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였죠?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를 인수정리라고 불렀었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책에 이렇게 써 있었죠? 어떤 다항식을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제목에 인수정리라고 불렀어? fx 입장에서 나누는 식이 인수였지. 맞지? 자, 물론 계산하는 논리 자체는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다 보니까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인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그게 곧 나머지인 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갑자기 왜 끄집어냈냐면 단원이 인수분해지. 얘가 인수라고 그랬지. 그럼 fx 입장에서 인수분해를 당하고 싶은데 x-a가 이 녀석의 인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실마리 가정이 되는 거야. 얘가 얘 인수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목이 인수정리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 알겠죠? 나누는 식이 무조건 인수가 된다라는 게 인수정리의 핵심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알고 있는 게 인수정리 공부했을 때 조립제법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지. 조립제법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어요. 자, 정리해준 이유가 있다. 잘 봐라. 책이 안 남아있고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해서 나름 좀 써왔어. 잘 봐. 인수정리를 쓰긴 쓰는데 인수정리 공부할 때 내가 인수분해를 언급한 적이 당연히 없죠.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느껴야 돼. 인수정리랑 인수분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처음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좀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해. 예제를 들어주면서 일반화를 할게. 잘 봐라. 인수정리 때는 자, 두 개랑 비교해볼래? 계산하겠다는 건 아니야. 자, 쓴 거 봐봐.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대요. 무슨 정리예요? 인수정리죠. 그럼 핵심이 뭐냐?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이 나머지인데 쓰게 되냐? 자, 요게 중요하다.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3이죠?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나머지는 뭐랑 같아? 0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써있죠? 자, 그럼 이게 인수정리의 전형적인 문제일까? 두 번째 거 볼래? 차이점 한번 찾아보자. 인수분해하래요. 얘는 인수정리래요. 그러면 인수정리는 얘가 원칙에 뭐야? 인수지. 인수지. 자, 내가 지금 밑줄 친 게 주어진 fx의 인수지. 그럼 아래 거랑 비교하면 위에 있는 인수정리 문제는 개념상 주어져 있는 식의 인수 한 개를 알려줘. 하나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 하시오는 인수를 알려줘 안 알려줘? 당연히 안 알려주지. 니네가 찾아내야 돼. 그럼 잘 들어. 인수정리는 인수를 하나 오픈해준다고 했고요. 또 계산상에서는 어떻게 했어? 3을 대입했더니 무조건 는 0이 돼. 잘 들어라. 이 3이 어디서 튀어나왔죠? 3이 어디서 튀어나왔죠? 나누는 식. 다시 말하면 인수를 0 만드는 x값이었지. 그 인수를 0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되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죠. 이게 만약에 없었어. 3을 대입해봤더니 0이 됐어. 여기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그러면 거꾸로 뭐를 추정할 수 있냐면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주어진 방식이 이 녀석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역으로 추정도 할 수 있어. 사실 이 내용이 인수정리죠. 잘 들으라고.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저번에 인수정리할 때 이거 정리해줬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꾸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빨간색으로 써줬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라. F2는 0이라고 써있으면 그 함수는 2,0을 지나? 아니었지.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가 2야. 무슨 얘기였어? fx가 x-2로 나누었을 때 곱식 qx고 나머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거꾸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0이면 fx는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가죠? x-1을 인수로 가죠. 똑같은 얘기야. 3을 대입했더니 0인 걸? 물론 이 문제는 주어져 있으니까 찾아낸 거지.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써있는 상태에서 어떤 숫자를 대입했더니 0이 된 걸 찾았어. 그러면 거꾸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주어진 fx가 3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인 x-3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밑으로 와봐. 내가 아까 말로만 얘기했지만 손바닥으로 아까 가리고 설명했죠? 얘는 실제로 인수가 오픈돼 있어 하나?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 3을 너무나 당연히 찾았단 말이야. 밑에는 오픈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기는 fx에 인수가 없어. 당연히 없지. 그럼 거꾸로 어떻게 찾겠다는 거야?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아서 얘네가 만들어내야 돼.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3이라는 걸 아니까 대입해서 0인 걸 구했지. 인수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뭐 대입했는지 뭐 대입해야 0 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잘 봐라. 뭐를 대입해야지 0이 되는지를 몰라.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 0인지를 몰라. 왜 몰라? 인수가 안 주어져 있어서요. 문제가 생겼죠? 인수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럼 핵심은 뭐겠어?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 몰라서 이걸 찾아야 된다고.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모른단 말이야. 찾자. 선생님,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툴이 없어요. 그냥 감으로 찍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부가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노가다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좀 짜증나는 단어예요. 자,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야.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아냈으면 그 녀석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다항식이 무조건 인수가 된다 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 인수정리였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세 번째.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fx를 대입했을 때 0 만드는 x값을 찾아. 그럼 당연히 얘처럼 인수 하나를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정리가 가능하다는 걸 저번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인수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바로 풀어 제기시면 돼요.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처음과 끝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입 아프게 떠든 건 왜 대입했을 때 0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거를 해야 돼. 근데 이것들은 답내는 거에만 급급하니까 인수분해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쓰는 것까지 알겠지 나 생각하고. 그런데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노가다로 치는 것도 애들이 다 알아. 이게 방법이 없거든. 근데 왜 이걸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야. 이거 또 나오거든. 근데 니네도 물어볼 거야. 야 이거 왜 0 되는 거 왜 찾아야 돼? 이것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인수가 오픈돼 있고 안 돼 있고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알았니?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공부가 그게 중요한 거야.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자. 이것만 하면 돼요. 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 대입했을 때 0 되는 x값 찾는 공식도 사실은 비슷한 게 뭔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전혀 쓸데기 없는 식이라서 내가 안 써주는 거야. 그냥 노가다 대입해야 돼. 선생님은 얘들보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어디 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개 중에 하나로 변경되는 값이 한 5문제 중에 3문제는 얻어 걸려. 그럼 나머지 2문제는 비매너의 문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 고등학교 기출문제 보니까 7까지 봤어. 계산하는 거 엄청 오래 걸렸겠지. 근데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보자.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인수분해할 때 왜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시오. fx가 결국엔 왜 찾냐면 인수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오픈 안 된 인수 하나를 얻어 걸려서 찾겠다는 거야. 찾아놔야지 인수분해를 인수정리 써서 할 수 있거든. 자, 앞으로 3차식은 고차식이라고 부른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뭐를 써요? 인수정리를 써서 하고. 자, 그리고 제목을 내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중학교 때는 곱셈 공식 거꾸로 적용하는 인수분해가 압도적으로 많이 썼어. 근데 고등학교 때에도 쓰긴 하지만 그 녀석보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5배는 중요해. 그래서 빨간색이. 얘가 훨씬 중요하다. 자, 뭐부터 해야 돼? 고차식이니까 인수정리 써야 되네. 인수가 오픈 안 돼 있네. 그럼 뭐 찾아야 돼? 숨어있는 인수를 찾아야 돼. 그게 뭐다?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랑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뭐 대입하면 0 되는지를 찍어야 돼. 선생님을 믿고 뿔마 1이랑 뿔마 2 중에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 한번 해볼래? 뭐 대입하면 0 되냐? 1 대입하면 0 돼요. 자, 해볼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0 되지. 됐니? 그러면 이거 찾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fx가 뭐를 인수로 가죠? 1 대입했을 때 0 되는 인수인 x 마이너스 2를 반드시 인수로 가자. 이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조립제법 쓸 수 있다며.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조립제법 합니다. 읽어라. 할 줄 알죠? 조립제법. 뭐 써요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1이지? 자, 니네가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 여기 나머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죠? 왜? 인수정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인수정리 나머지가 뭐였어? 0이었잖아. 이해됐니? 이런 흐름이 공부인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할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0 나머지 제대로 찾아내. 자, 따라서 fx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물론 이걸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인 거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잘 봐. 끝까지 방송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인수분해할 때 많이 얘기하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 여기서 스톱하면은 난리 나는 거지. 자, 뭘로 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되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자연스럽게 2년석은 인수분해했어? 3차식 이상부터는 어색해서 고차식이라고 불렀고요. 2차식까지는 중산범위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보자. 아까 빼먹은 182번은 오늘은 못하겠다. 다음 시간에 설명 오자마자 해야 되고 저거. 못 풀었지? 근데 아무도 못 풀었을까? 어려워 저거. 자,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자. 일단 숙제 얘기하고 숙제를 좀 하다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차수가 4차죠. 하나 올라갔어. 자, 차이점을 느껴보자. 일단 3차식 이상이니까 이거 고차식이야.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를 해놓게. 뭐부터 한다? 대입했을 때 0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 대입했을 때 0되는. 자, 얘들 내가 선생님 말한 대로 이것 중에 있나 한번 찾아봐. 1 대입해봐. 자, fx라고 하자요. 1 대입해봐.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0 되지? 돼. 자,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0이 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조립제법을 한다. 자, 또 얘기하자. 이걸 찾았다는 얘기는 fx가 뭐를 인수로 가잖아. x-1을 반드시 인수로 간다고. 네, 1 대입하면 0되는 인수를 반드시 인수로 간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개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랑 말한 대로 나머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자, 1 써볼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 아, 0 나오죠? 제대로 찾았네. 그럼 현재까지만 봤을 땐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fx가 잘 들어라. 4차식 쓴 이유가 있다. x-를 인수로 갖고요. 이게 몫이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곱하기를 쭉 써제끼면 되죠. 여기서 멈추면 되냐? 아까 같은 경우는 뒤에 떨거지가 2차식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서 인수분해 했지. 그럼 이번엔 떨거지가 얘네. 편해 안 편해? 불편하지. 몇 차식이야? 고차식이야. 고차식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려면 인수정리 써서 하는 것밖에 없어. 없어. 그래서 귀찮지만 여기에다가 자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3차식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또 해야 돼. 차수가 하나 올라갔더니 귀찮아졌죠? 하지만 해야지. 자,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해야 0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x에다가 자, 1 대입해봐. 얘 1도 되나? 1도 되나? 1 되죠? x에다 1 대입하면 0 되지? 잘 들어? 우리 연조립수법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연조립수법 해보니 이렇게 하나 쓰고 연속으로 시행했던 거죠. 잘 들어라. 저걸 지울 필요가 없다고. 왜? 이 녀석의 개수가 여기 있죠? 1 대입했더니 0 된 거 확인됐지? 그러니까 한 번 또 하는 거야. 필수. 당연히 이거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왜? 인수정리가 근간이잖아.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나오지? 제대로 찾아내. 따라서 밑줄 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를 인수 갖고 그게 또 몫이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한 번 또 써주는 거야. 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또 되죠.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이렇게 되지? 따라서 한번 답을 써볼까? fx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어? 이번 인수지? 자, 여기 있는 게 얘 곱하기 얘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잘 봐라. x-1이 두 개 있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완전 뜨거웠어. 남아있는 거 x-2와 x 플러스 1 남았지? 그거를 뒤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돼. 자, 차수 하나 올라가니까 계산을 한 번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 그래서 고차식에는 무조건 인수정리 쓴다. 앞으로는 빨간색이야. 차수가 5차가 돼버리면 또 한 번 해야 돼. 엄청 귀찮아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결론. 차수가 3차 이상이 돼버리면 무조건 이수정을 이용한 이수분해로 합니다. 애초에 시작을 곱셈공식 거꾸로 적용하는 걸 생각하는 건 중학교적인 사고인 거고 3차 이상이 돼버리면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물론 존재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수정리 써서 접근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 중요성도 매우 높고 뒤에 또 나와. 그래가지고 빨간색이라고 합니다.